오늘 물건지에 도착을 했는데요.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집도 그렇고 조금 전에 아랫집도 그렇고요. 여기 201호도 그렇고 전부 이주가 되고 있죠. 네. 전체적으로 이주가 끝나면 바로 이제 철거에 들어가고 착공 단계로 넘어가겠죠. 실제로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 현장을 볼 수 있는 곳, 여기가 불광 5구역입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실제로 우리 회원님이 일반 매수로 사신 물건이고요. 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 물건을 사셨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고 우리 회원님과도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진행하시죠. 네. 아무도 안 살고 있으니까 살짝 무서운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물건 매수하신 우리 회원님은요, 30대 주부세요. 그리고 평생 경기도에서 살아오셨고요. 지금도 여전히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원님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애가 조금 더 크기 전에 서울의 중심축의 아파트에서 사는 거, 이 목표를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어때요? 너무 비싸요.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네. 그래서 좋은 입지의 물건을 사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서울의 재개발 물건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물건도요, 올해 사람들이 너무 관심을 가지면서 낙찰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 회원님도 여러 차례 도전을 하셨는데 폐차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이 고르셨던 물건이 너무 좋았는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취하가 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 보니 우리 회원님의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졌죠. 네. 재개발 물건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 폐찰도 하고 그리고 시간만 흘러가고 그리고 흘러가는 그 시간 사이에 이 재개발 물건도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재개발 물건이든 아파트 보시는 분들이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은 여기서 상담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재개발 물건 볼 때 경매에 한정 지어서 봤지만 일반 매수까지 시야를 넓히기로 확정하셨어요. 우리가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수로 재개발 물건을 본다라고 하면 또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고르는데 제한적이에요. 경매에 나와야 우리가 물건을 보니까요. 네, 일반 매물로 우리가 시야를 넓히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구역에 들어갈지, 어떤 단계에 들어갈지, 또 사업성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를 두고 우리가 계산해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회원님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 극초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온 이 불광 5구역의 물건을 선택을 하신 거죠. 우리 회원님이 이 물건을 선택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매수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타이밍이요? 네, 이건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요, 이게 이미 이주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으로 아파트 받아서 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랑 입주 시기가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선택하신 거죠. 네, 이 불광 5구역이 은평구 재개발에서 3대장 중에 하나로 불립니다. 그만큼 규모가 크죠. 네. 여기가 2425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와, 진짜 대단지네요. 그렇죠. 불광 5구역이 사실은 재개발이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왜냐면 200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2010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중간에 좀 사건 사고가 많았긴 했지만 11년 만에 202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난 거예요. 우와. 그리고 24년도 11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거죠. 뭔가 텀이 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2주 철거 단계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정비구역 지정부터 2주 철거 단계까지 지금 17년이 걸렸거든요. 와. 뭐 거의 다 오긴 했죠. 네. 왜냐면 2030년에 입주를 하니까요. 그리고 단지명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북한산 자이더 프레스티지. 우림 그럴듯하네요. 네, 왜냐면 여기 북한산이 보이거든요. 네. 이 불광 5구역이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에요. 일반적인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반 재개발의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거의 2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하면 아파트 받을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오래 걸리긴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입지에 어떤 재개발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속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상도 15구역 잘 아시죠? 알죠. 이 신속통합 기획이죠. 그리고 25년 4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 선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2032년도에 입주입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7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 엄청 빠르네요. 불광 5구역은 20년, 신속통합 기획은 7년. 그래서 우리는 신속통합 기획은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어떤 재개발이냐,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재개발인지 제대로 알고 그 맞는 타이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회원님도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상승하기 바로 전에 들어간 거예요. 근처에 임장 다니다가 진짜 여기서 20년 전에 사신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요,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구역에 있는 물건을 매수를 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진짜 19년 동안 가격이 단 한 번도 오르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요? 그렇죠. 그에 비해 우리 회원님은요, 이제 가격이 올라갈 타이밍에 잘 들어가신 거죠. 20년 전 가격으로 사신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입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처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좀 외곽에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완성되고 길이 보이는 시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 누구는 너무 일찍 들어가면 너무 긴 시간을 낭비를 하는 거고요. 네. 누구는 타이밍에 잘 맞춰 들어가면 몇 개월을 보유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거죠. 와, 타이밍 싸움이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개발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우리 불광 5구역의 입지랑 인프라도 제가 같이 좀 말씀드리면, 입지는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불광역에서 가까워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더 가면요,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연신내역은요 GTX가 들어오죠. 지금은 서울역까지 연결이 돼 있고 5분이면 가거든요. 네. 조만간 삼성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10분이면 이제 강남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서부선이 완성이 되면 세절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여의도 가기도 편해집니다. 자, 여기가 현재는 은평구구 외곽이어서 좀 외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입지가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빌라 안 사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재개발 볼 때 빌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미래에 들어설 아파트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제 사고 싶습니다. 아, 이제 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회원님을 모시고 싶긴 하지만 우리 회원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화면상에 또 드러나시면 안 되고 목소리도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전화 연결로 잠시 인터뷰를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여보세요?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려주신 주소지로 왔는데 지금 임차인이 이미 네. 이주 나가시고 저희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 맞아요. 그거 이미 나가가지고. 아, 진짜요? 네네.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가 궁금하니까 제가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우리 회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재개발 컨설팅을 받은 30대 입니다. 네, 30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네. 회원님 경매 통해서 단기 매도나 이런 것도 충분히 돈이 가능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네. 재개발 물건까지 보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단기 매도를 했었는데 단기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파트를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투자까지 생각을 했을 때 뭐가 더 합리적일까를 엄청 많이 고민을 했고 상담도 드렸는데 결론은 재개발이 짱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재개발 굉장히 많이 도전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독 우리 회원님이 고르신 물건은 너무 좋았는지 입찰하기 전에 계속 취하되고 그러셔서 마음고생이 좀 많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본다고 열심히 보고 상담도 받고 했는데 들어가려고 하면은 변경되고 들어가려고 하면 취하되고 하니까 좀 힘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받으시고 일반 매물까지 좀 넓혀서 보셨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일반 매물 보실 때는? 경매는 사실 나와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일반 매물로 눈을 돌려서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긴 하겠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회원님 자금 가지고 여러 구역을 네. 비교했을 텐데 특별히 네. 불광 5구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애가 좀 크고 있으니까는 조만간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불광 5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난 물건이어서 빠르면 4년, 5년 뒤면은 충분히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 물건을 보게 됐습니다. 그쵸. 우리 무조건 좋은 입지, 그리고 초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회원님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저는 이번 연도 5월 달에 매수했어요. 그럼 벌써 7개월
6개월밖에 안 됐네요. 그쵸? 초기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셨어요? 4억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4억 2천. 매가는 혹시 얼마였나요? 총 매가 자체는 5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럼 전세가 끼어 있었던 거죠? 네, 전세가 들어있었고 제가 추가로 대출 받은 것도 있었고요. 이게 이제 관리처분 인가까지 왔으니까 이 물건의 권리가액 있잖아요. 네네. 이 권리가액은 얼마였어요? 권리가액이 1억 9천만 원이었어요. 아, 그러면 프리미엄이 4억이었었네요. 근데 이 네. 프리미엄이 4억이라는 거는 만약에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4억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두렵지 않으셨어요? 제가 재개발에 대해서 아예 맨 처음에 잘 몰랐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했고 남편은 저보다 더 몰랐었거든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질문 드릴 때마다 여기는 무조건 한다라고 확신을 주셔가지고 사실 실행할 때는 그렇게 크게 두려운 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이미 이주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네. 7천만 원. 그러면 이 7천만 원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면 투자금이 더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근데 이주비 대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쵸. 이주비 대출이 전세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 그럼 오히려 자금이 회수가 됐겠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해 하세요. 2주 나갈 때쯤 내가 갭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이 전세금 돌려줘야 되면 내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주비 대출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또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세금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회수가 된 거네요. 이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더 돈이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왔으면 조합원 분양 신청이 끝났다란 얘기인데 혹시 어떤 타입을 선택했던 거예요? 84A 타입입니다. 30평대네요? 네, 제가 30평대 서울 아파트를 갖게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럼 혹시 조합원 분양가도 있을 텐데 얼마였나요? 조합원 분양가는 지금은 8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6억 2,600만 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지금 당장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건가요? 언제 내는 건가요? 여기 불강 5구역은 추가 분담금 당장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이주할 때, 그러니까 5년 뒤에 입주할 그때 때. 내면 네. 돼요. 그러면 우리 2030년쯤에 입주를 하시잖아요. 그때 갔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아니라 당시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럼 현재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DSR 40%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8억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추가 분담금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남편 설득하는데 가장 힘들었는데 남편은 잘 모르니까 분담금을 다 못 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대출도 나오고 혹여나 대출이 뭐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전세에 맞추고 나서 나중에 들어가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초기에 들어간 투자금 말고 더 들어가는 거는 없는 거네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서울의 이 은평구에 또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를 12억 주고 산 셈인데 그러니까 요즘 제가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거 보니까 광명도 16억에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면 불강 5구역은 16억 이상의 분양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원님은 최소 뭐 4억에서 5억 정도는 더 저렴하게 사신 거고 그리고 2030년 되면 20억 이상도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차익만 하더라도 8억 이상이 날 것 같은데 네.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없고 다 도와주셔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게 불강 5구역에 온 김에 시세 조사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관처 2호라서 물건 자체가 좀 많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딱 2개 찾았는데 지금 피가 5억 이상이고요. 현재는 자기 투자금 6억에서 7억 정도는 들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님이 사시고 나서 일단 프리미엄이 1억 이상 오른 것 같아요. 몇 개월 사이에 1억을 번 거네요. 그래서 타이밍을 되게 잘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 안 끌어주셨으면 아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회원님 얘기가 정말 재개발이 처음이신 초보자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주신다면요. 제가 진짜 재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나와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하는 걸만 봐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재개발에 대해서 배우고 상담을 받고 나니까 내 상황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이렇게 넓어질 수 있구나를 좀 느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아파트를 원래 사고 싶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컨설팅을 좀 많이 받아봤었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네.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 그런 데서 컨설팅 받으면은 그냥 좋은 물건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냥 저의 상황이 맞지 않게.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 상황을 잘 들어주시고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를 항상 잘 알려주시고 계약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칭찬으로 이어졌네요. 네, 회원님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목소리가 변조될 거라 우리 회원님 네. 정보가 누출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정보기관에서 네, 일한다는 감사합니다. 소문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우리 또 네. 추후에 만나서 또 얘기하시죠.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회는요, 완벽했을 때 오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정해졌을 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회원님도 경매를 통해서 재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을 때 막막해 하시고 조급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반 거래로 전략을 바꾸고 시야를 넓히니 이 불광 5구역 같은 물건을 만나게 되신 거죠. 우리 재개발 물건 할 때는요, 무조건 저렴하다라고 해서 입지가 좋다라고 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서 나한테 맞는 물건이 아닙니다. 일단 나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야 돼요. 내가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실거주인지 안정성인지 그리고 자녀 증여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그 입지와 물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방향이 명확해져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물건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향만 정해지신다라고 하면 재개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회는요, 아는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한테 오는 겁니다. 그 기회들 잘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죠. 저도 하고 싶은데요, 재개발? 하셔야죠. 1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 진짜요? 네. 1,000만 원만 더 모았습니다.